봄비가 그친 오후 81세 정복래 어르신은 늘 다니시던 시장에서 반대 방향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매주 보던 간판이 낯설어 보이고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내가 왜 여길 열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나 괜찮은 거겠지?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환입니다. 노년 인지 건강을 위해 30여 년간 연구하며 관찰해 왔고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치매는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에서 시작되고 매일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겁이 나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기억은 더 빨리 흔들립니다. 반대로 작고 확실한 습관을 시작하면 뇌는 나이를 먹어도 반응합니다. 오늘은 거창한 이론을 덜어내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잦아졌나요? 입에 단어가 맴도는데 자꾸 안 떠오르네. 장바구니를 들고 서서 내가 왜 여길 왔지? 가족이 그 얘기 전에 했잖아라고 되묻는 순간. 이럴 때 대부분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과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은 바꿀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끝까지 보셔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준비물 없이도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루틴들이 치매를 늦추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구분하는 차이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약을 대신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생활을 먼저 바꾸고 실천하면 약의 도움도 더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생활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복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하루의 처음 시작 10분을 바꾸셨습니다. 커튼을 반만 열어 빛을 들이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몇 번 반복하고 오늘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걸 2주일 이상 이어가자 시장에서 길을 덜 헤매고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찾을 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대화할 때 단어 생각도 잘 떠오르고 3달이 되던 날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길이 덜 헷갈려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덜 헷갈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가지 더. 치매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이 그 얘기 전에 했잖아. 대신 같이 걸을까? 라고 말하는 순간 집은 치료실이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햇살 보기 하셨어? 라고 문자를 보내고 아들이 엄마, 점심 뒤 10분 걷기 라고 메시지를 보낼 때 습관은 훨씬 쉽게 자랍니다. 영상 속 체크리스트 4칸을 가족이 함께 채워주세요. 햇빛 1분 했나요? 물 한 컵 마셨나요? 숨이 조금 찼나요? 어제 있었던 일 한 줄 말했나요? 4칸 중 2칸만 체크돼도 잘하신 겁니다. 내일은 3칸, 모레는 4칸이 됩니다. 오늘 내용에는 위험 신호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돈 계산이나 결제에서 큰 실수가 잦아지거나 익숙한 길에서 반복해 길을 잃고 가족이 기억 문제를 자주 지적할 정도라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순간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자가진단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안전의 출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여러분이 바로 따라하고 바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럼 아침 10분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 하나뿐입니다.
숫자에 쫓기지 말고 느낌으로 따라오세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숨차다. 그러나 말은 할 만하다. 이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빛을 찾습니다. 커튼을 반만 열고 눈을 가볍게 감았다 뜨는 동작을 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합니다. 이렇게 10번, 약 1분만 하겠습니다. 눈이 시리면 커튼을 더 닫아 간접광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흐린 날이면 스탠드를 켜셔도 됩니다. 이 짧은 빛 노출이 오늘의 생체 시계를 맞춥니다. 기상, 식사, 졸음의 리듬이 일정해지면 오전의 멍함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아침 머리가 맑아졌다입니다. 바로 2단계가 그 출발입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컵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따르세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온기를 느끼며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넘깁니다. 삼킬 때 자주 사례가 드는 분은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에서 컵을 조금만 기울여 모금을 작게 유지하세요.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하니 피하고 카페인 음료로 시작하는 습관은 오늘만큼은 미루겠습니다. 밤새 건조했던 입안과 목에 수분이 닿으면 말하기가 부드러워지고 집중이 빨리 살아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도 이 온도에서는 부담이 덜합니다. 이제 몸을 깨우겠습니다. 첫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 앞쪽 3분의 1 지점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놓고 상체를 너무 숙이지 않게 주의하며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습니다. 8에서 10회만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5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앞쪽에 힘이 켜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근육이 켜져야 계단과 보행에서 휘청임이 줄어듭니다. 둘째 동작은 무릎 들어 걷기입니다. 바로 선체로 균형을 잡고 무릎을 번갈아 가슴 쪽으로 살짝 올리며 팔을 넓게 벌렸다가 모읍니다. 좌우 합쳐 40보를 목표로 하되 숨이 금세 차면 20보에서 멈춰도 됩니다. 이때 어제 있었던 일을 한 줄로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어제 시장에서 대파를 샀지. 움직임과 말이 함께 나오면 해마가 더 잘 깨어납니다. 셋째 동작은 발끝,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을 가볍게 잡고 발끝을 들어 1초 버틴 뒤 내려놓고 이어서 뒤꿈치를 들어 1초 버팁니다. 30초를 2번만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다리 붓기와 아침 어지럼이 가라앉습니다. 평소 넘어질까 걱정이 큰 분은 양손으로 등받이를 잡고 동작의 범위를 줄인 채 진행하세요. 여력이 남으면 집안을 빠른 걸음으로 3에서 5분만 걸어봅니다. 거실 복도 부엌을 둥글게 연결해 한 바퀴 동선을 만들어 조금 숨차다 그러나 말은 된다. 이 감각에서 멈추면 가장 알맞은 강도입니다. 흉통, 심한 숨참, 핑 도는 어지럼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의자에 앉아 휴식합니다. 오늘은 그 지점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물 한 모금을 다시 머금고 마음을 정리하는 단어 하나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괜찮다. 고맙다. 해보자. 어떤 단어든 좋습니다. 이 10초가 마음의 속도를 정리해 주고 생각의 속도를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정해둔 속도는 하루 종일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10분의 전부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세 끝납니다. 처음에는 동작 수를 외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냉장고에 간단한 메모만 붙여두세요. 빛 1분, 물 1컵, 의자 8에서 10회, 무릎 20에서 40보, 발끝, 뒤꿈치 30초씩 나에게 한마디. 이 순서만 눈에 들어오면 몸은 금방 따라옵니다. 74세 박정윤 어르신은 전화 통화를 하면 대화가 끊기기 일쑤고 버스 노선이 자꾸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이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렸습니다. 첫 주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6회로 줄여 진행했고 무릎 올리기는 20보만 했습니다. 3주 차부터 머리가 멍하다고 하시는 날이 줄었고 4주 차 외래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에 루틴을 하신 날은 말이 또박또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순서와 강도만 지킨 결과입니다. 모든 분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먼저 깨우면 말과 생각이 따라온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에게서 관찰됩니다. 아침 루틴을 시작하기 전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최근에 넘어지신 적이 있거나 어지럼이 잦은 분은 반드시 벽, 싱크대, 의자를 손 닿는 곳에 두고 시작하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10점 만점에 5점 이상 올라오면 그날은 범위를 줄이거나 멈춥니다. 혈압, 당뇨,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처음부터 강도를 올리지 말고 3일 간격으로 조금씩만 늘리세요. 흉통, 숨참, 차가운 식은땀,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심한 두통이 동반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침 운동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뇌를 켜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오후의 루틴 10분으로 넘어갑니다. 식사 직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도록 막아주는 걷기 요령과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혈관과 뇌의 부담을 줄이는 45-5 규칙, 계단과 골목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뇌를 지키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피가 끈적해지면서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게 습관이지만 더 쉬운 해법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10에서 15분의 빠른 걸음입니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혈당 출렁임을 낮추고 오후의 멍함을 줄이고 혈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10분 이내에 시작합니다. 위가 더부룩한 분은 천천히 2-3분 걸은 후 속도를 올리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첫 5분은 아주 느리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6에서 8분부터 시작해 3일 간격으로 2분씩 늘리면 안전합니다. 조금 숨차지만 대화는 가능하다. 이 감각이 가장 알맞습니다. 걷는 길은 멀리 찾지 마세요. 집 안과 집 앞이면 충분합니다. 거실 복도 부엌을 원을 그리듯 한 바퀴 두 바퀴. 미끄럼 슬리퍼 대신 뒤축이 있는 실내화가 안전합니다. 집안이 답답하시면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왕복하면 됩니다. 계단은 손잡이를 잡고 한 층만 오르내리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평지 왕복으로 해주세요. 날씨가 좋으면 횡단보도나 차가 많은 곳은 피해서 앉을 곳이 보이는 짧은 골목을 고르세요. 고개는 스마트폰 화면 대신 정면을 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듭니다. 보폭은 자연스럽고 무릎에 부담이 없도록 두 걸음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를 반복하면 호흡이 안정됩니다. 가능하면 짧은 문장을 말하면서 걸어보세요. 지금 햇빛이 따뜻하다. 화분이 예쁘다. 움직이며 말하기는 해마를 더 분명하게 깨웁니다. 낙상 이력이 있으면 벽, 싱크대, 손잡이가 있는 공간에서만 진행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멈추기 45-5 규칙입니다. 45분 앉았으면 5분은 일어나기. 꼭 걷지 않아도 됩니다. 발끝, 뒤꿈치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 어깨 펴기와 가슴 열기, 창가 왕복만 해도 충분합니다. TV를 보신다면 광고 시작마다 일어나기, 전화 통화는 가능하면 서서 하기 같은 생활 규칙을 추가해 보세요. 왜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는 다리 정맥과 뇌 혈류를 둔하게 만듭니다. 5분만 끊어줘도 피가 다시 돌고 머리가 금세 맑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대신 5분 서기가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68세 한성현 어르신은 점심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약속을 자주 미루셨습니다. 기억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죠. 점심 식사 뒤에 복도 걷기 12분과 45-5 규칙을 4주간 유지하도록 가족분들이 도움을 주셨죠. 첫 주에는 6분으로 나누어 시작했고 둘째 주부터는 한 번에 12분으로 걷기를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난 진료에서는 오후 졸림이 뚜렷이 줄고 친구분들과 바둑도 두신다고 하셨죠. 특별한 약이나 처방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잠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잠깐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점심에 못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라도 좋습니다. 오늘 안에 실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오후의 졸림은 커피 대신 짧은 걸음으로 해결해 보세요. 몸이 먼저 깨어나면 머리가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연료인 먹거리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가 걱정될 때 일상에서 거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혈당, 혈압, 잠, 몸의 붓기와 열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네 가지를 흔들어 다음 날의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먼저 달달한 빵과 과자, 케이크, 흰빵처럼 단맛이 많은 정제 탄수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고 나면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그 순간은 기운이 나는 듯하지만 곧바로 가라앉으면서 오후에 멍하고 졸리게 만듭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면 말이 자꾸 끊기고 집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밥은 잡곡밥으로 드시고 간식이 당길 땐 견과 한 줌과 물 한 컵으로 먼저 달래보세요. 달달한 음료도 비슷합니다. 탄산,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는 한 잔이 밥 반 공기와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목마를 땐 물이나 보리차,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단맛은 과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튀김이나 전, 부침을 자주 드시는 습관도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름과 탄수의 조합은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오래가면 여기저기 쑤시고 붓는 느낌이 커집니다. 먹고 나서 속이 무겁고 잠이 뒤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재료 맛은 살아나고 부담은 줄어듭니다. 가공육도 일상에서는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고기는 소금과 보존료가 많아 혈압을 들쭉날쭉하게 만듭니다. 이런 흔들림은 뇌와 혈관에 무리가 됩니다. 단백질은 달걀과 두부, 생선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짠 국물은 맛있지만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라면, 국밥, 찌개의 국물은 금세 그릇이 비는데 나트륨이 많아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 새벽에 자주 깨게 합니다. 국물은 맛만 보고 내려놓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이 덜 부어있고 머리가 맑습니다. 야식은 피해주세요. 밤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 시간에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청소가 미뤄집니다. 자기 전 배가 고프면 우유 한 컵이나 무가당 요거트 조금으로 마무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술은 열량만 높고 잠의 구조를 흐트러뜨립니다. 잠이 깊지 않으면 기억이 잘 붙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임이 있는 날만 한 잔 정도, 그마저도 자주 마시지 않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필요하면 탄산수에 라임을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탄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버려 주세요. 검게 그을린 고기나 토스트의 까만 부분은 몸을 더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맛은 잠깐이지만 남는 건 오래갑니다. 이제 그럼 뭘 먹으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따라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메뉴라도 조금만 다르게 드시면 됩니다. 흰빵 대신 잡곡밥 반 공기와 반찬으로, 과자는 견과 한 줌으로, 달달한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치킨이 먹고 싶다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구이로, 라면이 당기면 스프는 반만 넣고 면은 한번 헹궈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가공육이 빠진 자리는 달걀, 두부, 생선이 채워줍니다.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준비와 치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모임이나 외식처럼 피하기 어려운 날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만 기억해 주세요. 양은 평소의 절반,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한 젓가락, 그리고 식후 10에서 1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즐긴 뒤에 수습까지 해내면 다음 날이 편안합니다. 오늘은 먼저 음료 하나,
반찬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내일이 달라집니다. 낮 동안 머릿속에 쌓인 피곤함과 잡생각, 말이 막히던 순간들, 이게 밤사이 정리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 단백을 치우고 다음 날 쓸 회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숙면이야말로 기억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치료입니다. 목표는 규칙적인 7, 8시간. 약을 먼저 바꾸기보다 저녁의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 마무리.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은 줄입니다. 식사 뒤 10에서 15분 집 안 걷기로 속을 가볍게 만듭니다. 취침 2시간 전 TV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명은 노란빛, 따뜻한 불빛 1개만 켭니다. 내일 할 일은 메모지에 3줄만 쓰고 덮습니다. 머릿속을 비워야 잠이 열립니다.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5에서 10분 너무 뜨겁지 않게 합니다. 물은 한두 모금만. 취침 30분 전 방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에서 20도 권장, 이불은 가볍게. 시계나 밝은 알람은 보이지 않게 둡니다. 욕실 가는 길에 간접등 하나 켜두면 안전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오늘의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괜찮다. 고맙다. 잘 자자. 마음이 정리되면 뇌도 속도를 늦춥니다. 77세 김평화 어르신은 새벽에 3, 4번 깨고 낮에 멍하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잠 좀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었죠. 어르신께는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시고 10분 걷기, 취침 2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 끄기, 조명도 가능한 낮추고 기상시간도 7시로 정해드렸죠. 2주 후에는 깨는 횟수가 3번으로 줄고 한 달째부터는 새벽에 깨어도 15분 내에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6주쯤부터는 대화에서 말이 덜 끊어지고 여유가 생겼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침실을 잠의 공장으로 바꾸는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빛은 적게, 침대 옆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너무 밝지 않게 켜두고 소음이 심하면 귀마개나 문틈막이를 사용. 시계 초침 소리, 전자기기 알림음은 끄기. 방은 서늘하게, 이불은 가볍게. 바닥 난방은 잠들기 전만 짧게 켰다가 끄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기상 후 잘 잤다의 기준입니다. 기상 시간이 비슷했다.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수면 시간이 7, 8시간에 가까웠다. 새벽에 깨더라도 20분 내 다시 잠들었다. 아침에 목이 덜 마르고 머리가 무겁지 않았다. 3칸만 체크돼도 성공입니다. 오늘이 쌓여 이번 주의 리듬이 됩니다. 잠은 호사가 아닙니다. 내일의 말하기, 기억, 기분을 만드는 공장 가동 시간입니다. 오늘 밤 화면을 1시간만 일찍 덮고 조명 밝기를 낮춰보세요. 내일 오전 머리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요즘 들어 부쩍 깜빡해요. 이게 치매인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힌트를 주면 떠올리면 대개 건망증, 반복해서 잊고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 경도인지장애, 돈, 약, 길 찾기 같은 일상에 착오가 생기면 치매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먼저 건망증입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잊었지만 현관, 신발장 같은 힌트를 주면 금방 떠올립니다. 약속을 깜빡해도 일정표를 보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일상 기능은 유지됩니다. 다음은 경도인지장애. 새로운 이름, 약속을 유독 자주 잊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처리 속도가 느려져 공과금 납부를 2, 3번 미루거나 낯선 길 운전이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살지만 실수와 반복 확인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기억뿐 아니라 언어, 계산, 판단 중 2 영역 이상에서 문제가 보이고 돈, 약, 길 같은 기본 생활이 흔들립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약을 빼먹거나 2번 먹기도 하지요. 2단계는 꼭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5가지만 외우세요. 첫째, 돈 계산을 못하거나 약 먹은 걸 기억 못한다.
둘째, 길을 자주 잃거나 주방가스를 켜두고 있는다. 셋째, 부쩍 말이 없어지거나 화를 내거나 의심하는 증상이 생긴다. 넷째, 언어, 일 처리가 눈에 띄게 둔해졌다. 간단한 청구 계산이 안 됨. 다섯째, 낙상, 감염, 약 변경 뒤 급격한 악화. 이때는 즉시 상담하세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 하나. 가짜 치매도 있습니다. 우울, 불안, 수면 무호흡, 수면제, 항콜린성 약의 부작용, 청력, 시력 저하로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치료하면 개선됩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적보다 지지가 약입니다. 같이 가요. 동행, 메모 가져가요. 증거, 잘하신 전부터 말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루틴 유지를 도와주세요. 아침 시동 10분, 집밥 한 상, 식후 10에서 15분 걷기, 저녁 수면 환경 만들기. 이 네 줄이 약의 효과도 살리고 불안을 줄이는 기둥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일상이 흔들림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지식을 만나면 불안은 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계획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짧고 같고 반복되는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은 약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약을 쓰는 분이라면 약의 효과를 살려주는 뼈대가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뇌는 화려한 운동보다 규칙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 치매는 끝이 아니라 시작선입니다. 빠른 평가와 진단은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원인, 우울, 수면, 약부작용, 청력, 시력을 찾고 진행을 늦추는 길을 서둘러 열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로 현재 위치를 알고 나면 무엇을 오늘부터 바꿀지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말고 기록을 들고 가족 한 분과 함께 오세요. 그 한 걸음이 길을 바꿉니다. 혹시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뇌는 나이를 가려가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빛 1분, 물 한 컵, 걷는 10분, 말로 정리하는 30초가 쌓이면 말의 끊김이 짧아지고 오후에 멍함이 줄어들고 밤에 잠이 정리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매달, 매주, 때로는 며칠 만에 달라지는 일상을 봅니다. 변화는 크게 오지 않고 대신 꾸준히 옵니다.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지적은 줄이고 루틴을 함께 지켜주세요. 오늘 한 줄은 뭐였어요? 하고 1분 물어주기. 복도 한 바퀴 1분 걷기.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하고 1분 칭찬. 세 분의 1분이 모이면 한 분의 하루가 버텨집니다. 오늘 영상을 닫기 전에 딱 한 가지 행동만 정해볼까요? 내일 아침 9시 주방 타이머로 10분을 눌러두세요. 커튼을 열고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큰 글씨 한 줄을 붙입니다. 채소 먼저, 잡곡밥, 오늘은 괜찮다. 천천히. 이 한 줄이 내일의 나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치매는 무서운 이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짧고 같은 순서, 기록하는 한 줄, 함께 걷는 발걸음, 그리고 빨리 묻고 빨리 확인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쌓여 기억의 길이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